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을 비롯해 G7이라 불리는 선진국들이 실패했던 프로젝트를 한 나라가 보란듯이 성공의 세계가 발칵 뒤집혔다고 하는데요. 이 덕분에 매일 굶주림에 시달리던 마을이 배불리 먹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이렇게 전 세계가 깜짝 놀랐을까요? 지금부터 그 사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의 탐사 기자 사라 카터입니다. 15년 동안 전 세계 원조 현장을 취재하며 선진국들이 내세우는 화려한 지원 뒤에 감춰진 한계와 실패들을 수없이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주로 분쟁 지역과 극심한 빈곤 속에서 보여주기식 원조의 한계를 직접 경험하며 원조의 실질적 효과에 대해 늘 회의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특히 동양의 작은 후진 국가로 치부되던 한국에 관해서도 오랜 기간 서구 미디어와 학계가 제시한 낮은 평가의 영향을 받아 한국의 원조 방식이나 농업 기술에 별다른 기대를 걸지 않고 있었습니다. 전쟁의 폐허를 극복하고 빠른 산업화를 이룬 한국의 발전 과정이 오히려 미개발의 잔재처럼 보였던 시절, 저는 한국이 가진 혁신성을 제대로 인정하지 못한 채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취재는 그동안 제가 품어왔던 고정관념을 완전히 흔들어 놓을 만한 현장이 될 예감이 있었습니다. 상사의 지시로 한국의 농업 기술을 바탕으로 한 감자 혁신 프로젝트를 취재하기 위해 케냐로 향하고 있었으며, 오랜 경험으로 형성된 냉소와 회의감 속에서도 새로운 가능성을 엿보려고 마음을 다잡고 있었습니다. 비행기 창밖에 펼쳐진 잔잔한 하늘과 구름은 제 머릿속에 이미 쌓여있던 망가진 우물, 붕괴된 교육 체계, 미흡한 의료 지원의 기억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있었고, 나이로비 공항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 뜨거운 공기와 뿌연 먼지,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이곳의 현실을 직접 체험하고 있었습니다. 도심의 고층 빌딩과 그 너머의 빈곤한 동네가 극명하게 대비되는 풍경 속에서 저는 단순한 원조 프로젝트가 아니라 현지인들이 스스로 미래를 개척하는 열정과 의지가 깃든 현장을 취재하게 될 것임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공항을 나서며 도심의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자기만의 사연과 목표를 가지고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케냐는 감자가 옥수수 다음으로 많이 재배되는 국가로 약 80만 명의 농부들이 감자 농사에 참여하고 있었으며 연간 250만 미터톤의 생산량과 500억 케냐 실링 상당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었습니다. 감자는 도시와 농촌 모두에서 빠르게 요리되어 인기가 높고 단 3개월 만에 수확할 수 있으며 단위 면적당 생산성이 뛰어나 식량 안보와 경제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산업적 중요성은 케냐 정부가 추진하는 빅4 어젠다 중 식량 안보와 깊은 관련이 있으며, 정부는 식량 안보를 국가 발전의 핵심 축으로 삼아 감자와 같은 작물의 생산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에 주력하고 있었습니다. 거리의 분주한 모습 속에서 저는 이곳이 단순히 허황된 약속의 연속이 아니라 현지 농부들이 스스로 미래를 개척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현장이었다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 뜨거운 태양 아래 저는 코피아 센터로 향하는 트럭에 몸을 실고 있었습니다. 트럭이 달리는 도중 창밖에 펼쳐지는 풍경은 점차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케냐의 황량한 들판 사이로 드러나는 푸른 농지와 감자 잎이 무성한 들판은 예전의 회의감을 조금씩 씻어내고 있었고, 울퉁불퉁한 흙길을 달리면서 도시와 시골, 부와 빈곤이 한데 어우러진 복합적인 풍경은 제 마음속 냉소와 회의감을 완전히 뒤엎고 새로운 희망의 싹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도착한 곳은 감자 재배 교육장이었고, 이곳에서는 단순히 감자를 심는 방법뿐만 아니라 감자 품종 개량, 심는 간격 조절, 비료 사용법, 병충해 방제 등 체계적인 농업 교육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한국에서 도입한 감자 품종이 케냐의 혹독한 기후에 맞게 개량되어 기존 품종보다 수확량이 60% 이상 늘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현장은 단순한 기술 이전을 넘어서 현지 농부들이 스스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혁신적인 시도가 생생하게 구현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먼지투성이 옷을 입은 중년의 한국인 남자 이정훈 씨가 다가와 단호하면서도 따뜻한 목소리로 인사를 건네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카터 씨. 저는 이정훈입니다. 그의 목소리와 얼굴에 새겨진 진솔한 표정, 그리고 손에 묻은 굳은 살은 단순한 인사 이상의 의미를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이정훈 씨는 자신이 이곳에서 맡은 역할과 앞으로의 목표를 간결하게 설명하고 있었으며, 단순 기술 전수를 넘어서 현지 농부들의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해 힘쓰고 있었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인사는 제 냉소적인 시선을 조금씩 누그러뜨리고 있었고, 코피아 센터라는 이름이 단순한 상표가 아니라 현지인들이
스스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중요한 장치임을 깨닫게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갖고 있던 한국에 대한 편견, 즉 서구, 미디어와 학계에서 흔히 묘사되던 작고 후진한 동양 국가 이미지는 이정훈 씨의 열정과 현장에서 구현되고 있는 첨단 기술 앞에서 크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후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이곳에서 진행될 현장 교육과 기술, 시연이 단순 이론 전달을 넘어서 농부들이 직접 체험하며 새로운 재배 방법을 익힐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의 장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한 후 저는 노트북 앞에 앉아 코피아 센터의 자료를 세밀하게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이 센터의 주요 목표는 단순히 감자 재배법을 전수하는 것을 넘어서 농부들이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는 데 있었습니다. 감자는 케냐에서 두 번째로 많이 재배되는 작물이었고 약 80만 명의 농부들이 참여하며 연간 250만 미터톤의 생산량과 500억 케냐 실링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산업적 중요성은 앞서 언급한 빅4 어젠다 중 식량안보와 깊은 관련이 있으며 정부는 식량안보를 국가 발전의 핵심 축으로 삼아 감자와 같은 작물의 생산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에 주력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감자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는 단순한 농작물로만 여기고 있었었는데 이정훈 씨의 진지한 설명과 현장의 분위기를 직접 느끼면서 제 생각은 점차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있던 회의감은 서서히 새로운 가능성으로 대체되고 있었습니다. 코피아 센터 내부는 겉보기의 단순함을 넘어서 그 안에 담긴 정보와 경험의 깊이가 눈에 띄고 있었습니다. 이정훈 씨는 현장에서 진행되는 교육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과 농부들이 직접 밭에서 실습하며 새로운 재배 기술을 익히고 있었습니다. 첫 교육 세션에서는 농부들이 단순히 이론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경험을 토대로 토론하며 개선점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스스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라는 그의 말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이곳에서 실제 구현될 변화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처럼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특히 교육장에서는 감자 품종 개량, 심는 간격 조절, 비료 사용법, 병충해 방제 등 체계적인 농업 교육이 진행되고 있었고 한국에서 도입된 새로운 감자 품종이 케냐의 혹독한 기후에 맞게 개량되어 기존 품종보다 수확량이 60% 이상 늘었다는 사례가 소개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예전에는 감자 수확 후 30%에 달하는 부패율로 큰 손실을 보던 상황이 이정훈 씨와 그의 팀이 도입한 효율적인 감자 저장 시스템 덕분에 5% 이하로 크게 낮아졌다는 기술 혁신도 현장에서 생생하게 전달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교육과 혁신은 단순히 현장에서 배우는 기술에 그치지 않고 후처리 과정 전반에 걸쳐 현지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며 농부들이 스스로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넓은 들판 한가운데 모인 농부들은 한 그루의 커다란 나무 아래에 둘러앉아 각자의 경험과 미래 계획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50여 명의 농부들은 작물 순환 일정, 시장 가격 변동, 저장 시설 개선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심도 있게 토론하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하늘에는 먹구름이 서서히 몰려들고 있었지만 농부들은 두려움 대신 단합된 의지로 필요한 자재를 모아 즉석에서 태양열수도, 펌프 시스템과 관계 수로를 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단순한 위기 극복을 넘어서 외부 기술이나 구호에 의존하지 않고 내재된 역량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현장에 퍼진 단합과 자율성이 앞으로 이 공동체가 자립하는데 든든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마무리된 후 현장에서는 또 다른 극적인 위기가 갑자기 닥치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갑자기 검게 물들며 예상치 못한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하자 농부들은 급히 비를 피하기 위해 임시 대피소로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저장 시설 앞에서는 한 농부가 기계 장비를 보호하기 위해 몸을 던지는 극적인 순간이 포착되고 있었습니다. 폭우와 강풍 속에서도 주민들은 서로를 돕기 위해 신속하게 움직이며 위기를 극복하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이 극적인 상황은 단순한 자연재해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으며 현장에 모인 사람들이 위기 속에서도 서로 격려하며 우리는 스스로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폭우 속에서 보여준 긴급 대처는 지금껏 목격한 어떤 원조 프로젝트에서도 볼 수 없었던 생생한 의지를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폭우와 위기를 극복한 후 코피아 센터를 중심으로 한 협동조합의 시설은 점차 눈에 띄는 변화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마을 가장자리에 위치한 저장고와 가공 시설은 단순 임시 건물이 아니라
튼튼하고 실용적인 구조로 재탄생하여 현지인들이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탈바꿈하고 있었습니다. 내부에서는 농부들이 직접 감자를 분류하고 포장하며 각 상자마다 코피아 협동조합 프리미엄 감자라는 라벨을 붙여 자신들만의 브랜드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리처드 대표는 나이로비 슈퍼마켓과 유럽 바이어와 직접 협상하며 중개인에 의존하지 않는 새로운 시장 개척 모델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농가의 소득 증대와 자립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소개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경제적 성공을 넘어서 현지인들이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으며 자립하고 있음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협동조합의 발전은 지역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오고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앞의 작은 정원에서는 학생들이 직접 농사를 배우며 수학과 과학, 그리고 비즈니스의 기초를 익히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자신들이 기른 작물을 직접 측정하고 수확량을 기록하며 그 결과를 동급생들과 함께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협동과 책임감을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한편 지역 여성 그룹은 정기적으로 모여 저축 모임을 운영하며 이를 기반으로 재봉틀 구입 등 소규모 사업을 시작해 가정 경제 개선에 기여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교육과 자립 프로그램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서 지역 사회 전체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강풍과 폭우가 다시 몰아치며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저장시설의 일부가 손상되자 주민들은 외부의 도움을 기다리지 않고 즉각 재료와 도구를 모아 직접 복구 작업에 돌입하고 있었습니다. 서로 격려하며 우리는 스스로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라는 목소리가 퍼져나가고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단순한 수리 이상의 의미가 새겨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자율적 대응은 과거 외부 지원에 의존하던 방식과는 달리 내면의 지혜와 결단력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복구 작업에 몰두하는 주민들의 얼굴에서는 한층 단단해진 공동체 의지가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었으며 앞으로 어떠한 위기에도 굴복하지 않고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힘을 갖추고 있음을 제가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협동조합은 점차 안정적인 발전 궤도에 오르고 있었습니다. 리처드 대표와 협동조합 지도자들은 앞으로의 비전을 구체화하며 감자칩 및 가루 가공 공장, 장학금 제도, 그리고 지역 농부들을 위한 전문 훈련 센터 설립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에서는 단기적인 경제 성과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사회 자립과 교육 확산을 위한 전략들이 제시되고 있었으며 현지 주민들은 더 이상 단순한 원조 수혜자가 아니라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고 실행하는 주체로 자리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수출 루트 개척과 직접 협상 방식은 기존의 중개 구조를 허물고 각 가정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키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구성원들은 서로의 성공과 발전을 진심으로 응원하며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확신을 더욱 굳건하게 다지고 있었습니다. 6개월 후 저는 다시 케냐를 방문하고 있었습니다. 재방문 첫날 익숙했던 그 길을 달리던 트럭은 한때 메마른 땅이 깔끔한 감자 밭으로 변모한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센터 외관은 저장 시설 확장과 지붕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 덕분에 최신 장비의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고 있었습니다. 리처드 대표는 환한 미소로 저를 맞이하며 지난 6개월 동안 이루어진 성과와 변화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센터 내부의 컴퓨터 실험실에서는 농부들이 실시간으로 시장 가격과 거래 내역을 관리하며 직접적인 경제적 자립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또 학교 정원은 채소와 과일나무로 확장되어 학생들이 직접 농업 실습에 참여하며 미래에 대한 꿈을 키워 나가는 장면이 인상 깊게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한 여학생은 저는 커서 농업과학자가 되어 물을 덜 사용하는 작물 품종을 개발하고 싶습니다. 라고 열정을 밝히며 자신의 비전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재방문 기간 동안 현지 주민들과 여러 차례 인터뷰를 나누고 있으면서 이곳의 변화가 단순한 경제적 성장에 그치지 않고 각 개인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생생하게 체험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농부 오모은 씨의 이야기를 들었었습니다. 오모은 씨는 어릴 적부터 감자 농사를 지으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었는데 예전에는 정부나 NGO의 일방적인 지원에 의존하면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있었었지만 최근에는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을 다시 찾고 있었습니다. 오모은 씨는 직접 겪은 변화를 바탕으로 동료 농부들과 함께 농작물 관리, 비료 사용법, 저장 시스템 개선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하며 수확량을 크게 늘리고 있었으며 그의 눈빛에서는 예전의 무력감이 사라지고 새로운 도전을 향한 확고한 의지가 고스란히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그와 이어서
지역 협동조합을 이끄는 지도자 아도 씨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아도 씨는 우리의 변화는 외부 지원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스스로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서 시작됩니다라고 강조하며 협동조합이 단순한 모임을 넘어서 농가들이 직접 생산물의 품질을 높이고 시장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온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아도 씨는 농부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는 과정이 이 공동체의 자립과 발전에 큰 힘이 되고 있음을 덧붙이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한 농부인 마문 씨의 개인적 위기가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마문 씨는 평생 농사에 의존해 가족을 부양해 왔었는데 최근 아내와 어린 자녀들이 병으로 고생하면서 극심한 재정적 어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병원비와 생활비 부담 때문에 농사를 계속할 힘조차 잃어버릴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 그때 지역 주민들이 긴급 자금 지원과 의료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주어서 결국 위기를 극복하고 가족과 함께 농사로 복귀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서는 아픔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강한 의지가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또한 한 초등학생 아미르의 이야기는 이 지역 전체에 큰 영감을 주고 있었습니다. 아미르는 학교 정원에서 감자 재배 기술을 배우며 동급생들에게 직접 시범을 보이고 희망의 아이라는 상징적 존재로 자리 잡고 있었으며 미래 농업 과학자로서 감자 품종 개량이나 스마트 농업 기술을 연구하고 싶다는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그의 순수한 열정은 주변 모두에게 밝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오몬 씨, 아도 씨, 마문 씨, 그리고 아미르의 각기 다른 사연은 이 지역의 변화가 단순한 수치상의 성장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삶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음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경험은 자립과 극복의 공통된 가치를 전해주며 현지 주민들이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로 성장해 나가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저의 긴 여정을 통해 처음 품었던 냉소와 회의감은 현지 주민들의 끊임없는 노력과 자율적인 대응, 그리고 서로를 향한 깊은 연대감에 의해 완전히 대체되고 있었습니다. 코피아 센터와 협동조합은 단순한 원조 프로젝트의 한계를 넘어 현지인들이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고 실행하는 모범 사례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또한 정부가 추진하는 식량안보, 저렴한 주택, 보편적 의료, 제조업 활성화의 핵심 축 중 특히 식량안보 측면에서 감자 산업은 국민의 식량 안정과 경제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폭우와 위기, 내부 갈등, 개인적 고난, 그리고 한 어린이의 상징적 승리까지 이 모든 극적인 사건들은 외부 지원이 아닌 올바른 기회 제공과 내재된 역량 강화가 진정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음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동안 갑작스런 가뭄에 맞서 태양광 기반 지하수 펌프 시스템을 구축한 긴급 대응, 감자, 재배 교육을 받은 농부들이 협동조합을 구성해 시장 가격 협상에 성공한 사례, 그리고 현지 초등학교와 연계된 학교 농장을 통해 학생들이 농업 기술을 체험하며 미래를 꿈꾸는 모습 등 수많은 혁신적 변화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현장의 생생한 경험과 혁신적 사례들은 제가 하버드대학교에서 진행한 특별 강연의 핵심 주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강연에서 저는 케냐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단순한 물질적 지원을 넘어서 현지 주민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자립형 원조 모델의 중요성과 그 성공 사례를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청중들은 특히 폭우와 가뭄 속에서도 태양광 지하수 펌프 시스템을 신속히 구축해 위기를 극복한 현장의 이야기와 협동조합을 통해 경제적 자립을 이루어낸 농부들의 주체적인 움직임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 강연은 국제원조 분야와 농업혁신에 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며 미국 내 학자들과 전문가들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경험을 가슴에 새기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각 지역 사회가 자립하여 변화의 미래를 열어가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변화의 씨앗은 이미 뿌려졌고 이곳에서 피어날 미래는 더욱 밝고 풍요로울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한때 냉소에 잠식되었던 제 마음이 주민들의 끈질긴 의지와 따뜻한 연대감, 그리고 혁신적 기술 도입과 위기 극복을 통해 다시 한번 새롭게 태어났음을 저는 확실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재미있게 보셨나요? 오늘 전해드린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속에 작은 울림을 남겼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만약 이 영상이 여러분의 하루에 따뜻한 순간을 더해줬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응원해 주세요. 다음 시간에도 다양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